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골프를 시작한다 라는 의미는 골프 마음이나 골프 데이팅,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는 거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권유에 의해서, 엄마 아빠죠, 그죠? 권유해서 너 골프 한번 쳐볼래? 그래, 괜찮니? 재밌니? 그러면 이제 골프를 이제 환경이 되면,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골프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고생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게 연습장에서나 시합장에서 무한정 기다림의 연속이야. 내가 내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엄마 아빠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이 없어진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인생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우리 아이를 골프를 시켰을까? 저놈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계속 운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이지하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연습하는 거라든가, 특히 아이들이 이제 결과라고 하는 스코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시합을 가게 되니까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남들과의 비교하게 되고, 얘가 경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스코어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만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도 하는데 스트레스는 자꾸 지수는 올라가, 고생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현타 타임이 오는 거야. 이놈을 계속 골프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놈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골프 시키는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짜증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인생 자체가 우리는 재미없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의 인생은 너무 재미없어져. 그렇다고 이놈이 챔피언이 되고 뭐 국가대표가 되고 국대가 되고 우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 그나마 이제 낫죠. 아이들 키우는 이제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국대가 되고 우승하는 친구는 주니어 때 1%밖에 안 돼. 나머지 99%의 엄마 아빠들은 이런 고생과 스트레스에서 보상 못 받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나타나냐, 연습장에서 여러분 보자, 이거지. 연습장에서. 특히 연습장에서 애가 연습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럼 이제 뒤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하고 토킹 어바웃하고 수다 떨면서 연습에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프로가 가르쳐 준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잔소리 한마디 하고 싶어. 엄마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아빠는 좋은 의미에서 어드바이스죠, 그죠? 지가 잊어버리니까 해주고 싶은데 하면 얘가 짜증내는 거야. 왜 엄마는 또 잔소리 하냐고, 아빠는 왜 그러냐고 또 그런다 봐요. 또 시합장 가면 어떻게 해? 시합장 가가지고 5-6시간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카트 타고 들어오는 거 보고 내리자마자 물어봐. 야, 오늘 몇 개 쳤니? 궁금하잖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이 잘 치고 오길 바랬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 애들은? 무슨 엄마 스코어 물어보고 그래. 오늘 못 쳤단 말이야. 못 쳤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짜증나죠. 잘 친 날보다 못 친 날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더 짜증나는 거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갈등이 여기죠, 그죠?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는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커지고 깊어지는 거지. 그런 이제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 아이 골프 시킨 게 아닌데, 난 우리 아이와 이제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트러블만 일어나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계 설정 모델입니다. 관계 설정.
아이들과의 어떤 식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릴레이션십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나는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봐서 이런 특수성이나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 엄마 아빠들 좀 고민해 보시고, 그걸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시면은 이런 갈등과 트러블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트러블을 베이스로 해서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니어 선수나 프로 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골프 맘이나 골프 데디,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아이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부모의 역할에 나는 한정 두고 여기에만 내가 집중할 것이다. 아니다. 부모 역할만 하기는 답답해. 그리고 내가 좀 더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코치의 역할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코치의 역할까지 좀 더 역할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과의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 엄마 아빠가 이까지 이렇게 역할을 해도 되겠어?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애가 잔소리를 듣고 나를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갈등과 트러블이 더 커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갈등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아이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까지 끝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역할에 한계를 그어두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했을 적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가지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약간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 선수가 스스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좋은 프로를 만나거나 좋은 코치를 만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건데, 부모 역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돈을 지원해주고, 그냥 픽업만 해주는 거예요. 연습장 데려다주고, 시합장 데려다주고, 나머지 골프에 대해서는 아이가 다 100%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골프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알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의 골프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놓아두는 방목 형태가 돼버리면은 아이들이 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제가 본 경험에는 아이들이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흔히 말하는 준회원, 프로 정도의 자격증 따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골프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일부 투어까지 가고, 그리고 제대로 챔피언이 되겠다 하시는 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떻게 조금 모자리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형 모델인데, 이게 부모형 1의 모델이고 부모 2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 엄마 아빠가 뭐야? 매니저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매니저로서요. 우리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는, 진짜 어떤 연예인에서 내가 아이돌을 키워야 되는 매니저 같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매니저 같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돈이라든가 픽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아이들의 일정 관리, 하루에 이제 데일리 루틴이라든가 시합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빠삭하게 파악하고, 어떤 시합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까지 시합 일정을 위주로 해서 그걸 다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도 조정할 수 있고요. 무조건 많은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생각에는 이런 시합 나오고 이런 시합 나가지 말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안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겁니다. 매니저로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식단 관리. 아이들이 편의점 업식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건강한 육체에 펀더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속이 아프다는, 위가 아프다든가 대장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 엄격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 센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체력 관리. 체력 활동을 위해서 이것까지 같이 PT라는 걸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 아빠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은 골프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역할로 최대한 100% 내가 전념해서 활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매니저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사실은 이제 코치형이 됩니다. 코치로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세 번째부터는 아이들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100%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세 번째는 코치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약간 그 멘탈 코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멘탈 코치형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작정 이제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멘탈이라든가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은 내가 스윙이라든가 안에다가 플레이는 잘 모르지만은 인생 멘탈이라든가 스포츠 멘탈 나가서 스포츠 멘탈을 좀 더 공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멘탈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를 베이스로 해서 인생에서의 바른 인성을 길러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책 읽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도가 있거나 이쪽에 아니면 스킬 레벨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까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책 한 3-4권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니어 선수의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옆에 있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이제 부모 역할에서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우리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멘탈 코치형으로 이렇게 약간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 코치형입니다. 전략 코치로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건데 확대해 나가는 보다도 멘탈 코치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멘탈 코치 역할을 하면서 전략 코치를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엄마 아빠의 관심도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킬 레벨 그리고 열정, 시간 이런 걸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략 코치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연습 전략이라든가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 전략, 시합 전략을 같이 짜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전략이라는 것은 네가 부족한 게 뭐니까 이건 이렇게 연습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내가 연습 프로그램 짜고 시합 전략이 나와. 자, 솔라고에 시합할 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고 군산에서 시합할 때 이걸 더 짜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전략 코치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스코어를 내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니어 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강조해. 근데 그런 이제 스코어를 메이킹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빠 엄마가 전략 코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골프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좀 더
감각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이것도 해볼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사실은 제일 힘들고 갈등의 구조가 깊어질 수 있는데, 스윙 코치형입니다. 스윙 코치형.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빠들이, 사실은 엄마들이 싱글 이상 골프를 쳐본 경우에는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100% 아카데미에 맡기지 말고, 프로한테 맡기지 말고, 필요하면 프로들의 스윙은 원포인트 레슨 정도로 해서 체크하에 나가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의 스윙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인데요. 아빠, 엄마가 싱글 정도 치고, 그 다음에 스윙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PGA나 LPGA 선수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게 일반적인 아카데미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아이에 가장 더 맞는 그런 식의 스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배들, 언니, 오빠들, 형들이 이렇게 일부라든가 PGA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이런 역할을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갈등의 구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100%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0% 합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모델이, 코치형의 모델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잔소리만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받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정한다는 합의하에 여러분 아이와 엄마 아빠한테 가장 맞는 모델을 이 5가지 중에서 한번 선정해 보시고, 어느 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의 아이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시면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갈등이라든가 트러블이 없어지는, 아이들과의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즐겁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이의 골프 인생을, 나의 골프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관계 설정 모델이 좀 헷갈린다, 그런 거 이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좀 이런 모델 정립에 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랑 상의해? 코치 TK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그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나고 다음 편에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골프 맘앤데드를 위한 팁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팁스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땡큐. 오늘 여기까지.